이거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아니면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북중미 월드컵 전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서 10년 넘게 묻혀있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면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상화 될 수 있을지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네. 자주 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건데 먼저 요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보셨죠?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전 회장 나왔던데 그 7월 30일 날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하루 종일 좀 봤었는데 네. 좀 참담하다 아니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집행부 리더 그룹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한국 축구가 이렇게 상당히 힘든 시기,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혼란한 시기에 왔는데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 사과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 그냥 핑계를 댄다든지 피해 가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리더 그룹이 집행부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 좀 참담했습니다. 참담함을 느끼셨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더 충격적인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2016년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을 보면 심판에게 성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게 입에도 담기가 정말 예.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친선 경기건 네. 아니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와 외국 팀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중립 심판이 오게 됩니다. 심판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외국인 심판이 오게 되죠. 그 외국인 심판에게 우리 잘 봐달라고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엄청난 큰 범죄잖아요. 범죄죠. 이제 예. 법률을 와우. 다루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예. 중한 범죄, 중대 범죄가 동시에 세 가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판정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하하, 위해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거죠. 매수한 것도 있고. 이게 첫 번째 큰 예. 범죄. 두 번째는 그 매수의 방법이 불법 업소에 가서 또 성접대 형식이다. 그것도 당연히 큰 범죄죠. 범죄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를 그 나쁜 짓을 공적 자금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런 세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저런 일을 실제로 벌였을 수 있었던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 공정함이 필수잖아요. 네. 이 축구 경기라면 협회에서 심판을 매수했다. 이런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성적은 어떻게 성접대 했는데 성적 잘 나왔나요? 우리나라 성적? 그러니까 저걸 이게 접대를 해서 우리가 잘 됐는지 안 그건 뭐알 됐는지 수는 모르겠는데 없지만, 그 네. 연관관계는요. 예. 근데 7경기였다고 해요. 근데 7경기에서 우리가 진 경기는 없습니다. 5승 2무 무패였습니다. 다 이기고 네. 아니면 비기고 요즘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면 오만에서 승, 쿠웨이트 승, 카타르는 비겼고요. 네. 대부분 승 아니면 무였네요. 네, 정말 놀라운 건 뭐 저렇게 이제 평가전도 쓰여 있지만 네. 앞에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뭐 올림픽 대표전 평가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앞에는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이 있었어요.
예선도 있었습니까?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예. 물론 모든 경기에 심판을 매수하거나 저런 식으로 접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건 거기에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그러면 이게 문체부 감사에서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까? 문체부에서나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들고 있는데 네.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었죠. 상당히 큰 파장이 당연히 일 수 있는 문제였고 네. 지금 터져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종의 약간 좀 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러나게 되면 축구협회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다 물러나야 되고요. 법적인 네.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한국 축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게 또 피파나 AFC 같은 데서 제재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 파급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해서 덮은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다 드러내야죠. 한 번은 다 밝혀낼 거 밝혀내서 다시는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와서라도 밝혀진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 4강 갔는데 심판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예, 말이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파문이 인 거와 예. 2002년 4강과는 무슨 구체적인 연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 외신들이 다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일본은 물론,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웬만한 매체들이 지금 다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래? 진짜 2011년과 12년에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러면 2002년 월드컵 4강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도 의심스러운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탈이 한국 축구 전반의 역사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정말 속상할 따름입니다. 이게 피파 윤리 강령상 위반 행위 시효가 지났다고 뭐 하더라도 국제적인 위상이 손상된 거는 이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소시효는 피파가 뭐 한 10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지나서 제재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AFC 아시아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에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법적인 제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 축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위상, 평가 그러니까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속상한 건 이런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해야 가겠죠. 되겠죠. 그런데 유럽에서 그런 약간의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축구는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누구 한 명이 어떻게 책임지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사로 따져보면 수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현행법상의 공소시효가 거의 한 15년이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를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전방위적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음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2011년, 12년에 벌어졌던 일을 밝혀내는 동시에 앞으로도 이런 게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거버넌스의 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뭐 축구협회장 선거를 포함을 해서 예. 많은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 이런 혁신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작업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성접대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대한축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그 입장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한축구협회 입장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사과문이라는 형식을 좀 띄웠더라고요.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주말에 이제 올라왔는데 뭐 좀 순화하면 네. 속상했을 거고요. 예.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사과문을 보고 오히려 지금 띄워지고 있는데
저기 보면 문구가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몰랐던 10수년 전의 일에 대한 보도. 사과문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써놨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몰랐어요, 이런 네. 겁니다. 그리고 왜 옛날 얘기를 꺼냅니까, 이런 얘기고. 지금 저 줄쳐 있지만 예. 뭐 지금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곳곳에 예를 들면 전방위적인 비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과문에 저는 이런 표현 쓰는 거 처음 봤고요. 전방위적인 비난. 저런 이런 표현 외부의 비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질타 이렇게 네. 써져 있네요. 그다음에 저 사과문에 다만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저는 제대로 된 사과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협회는 현재 이와 같은 네.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문은 이런 정말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은 그냥 모든 걸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뭔가 핑계라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사과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판들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4명이 연루됐고 2명이 거기에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일본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예. 일본 축구협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기에 심판이 몇 명이 결합된 종범입니다. 종범이죠. 근데 종범은 지금 저렇게 처벌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주범이 우리는 뭐 지나간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서는 게 예. 이게 맞나? 아하. 이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 홍명과 감독 선임 관련해서 2024년과는 좀 다른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당시 이임생 전 이사가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5분 다 받았습니다. 박주여 의원분은 아까 1분이라고 했지만 2분 44초를 통화했고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울먹거리면서 2024년 당시에 회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서 절차적 문제 없이 감독 결정은 스스로 투명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임생 전 이사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장을 바꾼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의 이야기는 내가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그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전적으로 내가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도 없고 정몽규 회장에게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났고 과정에서 청문회가 2번이나 열렸고요. 북중미 월드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책임이 이임생 전 이사에게 지금 쏠리고 있었죠. 네. 특히나 지난 2번째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이재정 위원장의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거 결정 이임생 전 이사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임생 전 이사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는 캄보디아의 취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조금은 비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좀 많았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로 가니까 이번에 한국 돌아와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하. 정몽규 회장이 시켜서 한 겁니다. 책임 피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아마 그러는 것 예. 같은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년 전에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와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한 건 완전 다르다는 다른 거죠. 얘기를 하고 있다. 2년 전에는 내가 했다고 지금은 누가 시켜서 했다죠.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가 지금 부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청문회 하나의 위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법적인 다툼이 지금 행정소송 중이니까요. 하겠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수뇌부, 집행부들이잖아요. 예. 그럼 책임 있는 리더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제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제가 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판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폭탄을 서로에게 돌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참 축구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참담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